네, 안녕하세요. 미소행동 안광현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온도입니다. 페이지 18페이지고요. 자, 큰 제목으로 이제 온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자, 그 밑에 1번 또 온도라고 되어 있고요. 자, 첫 번째로 섭씨의 온도라는 게 있습니다. 자, 도씨를 말하고요. 저희가 흔히 아는 그 온도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면 표준 대기압하에서 물의 빙점을 0도씨, 비등점을 100도씨로 하여 그 사이를 100등분하여 한 눈금을 1도씨로 한 온도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표준 대기압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그냥 지구의 어떤 대기압, 지구의 압력을 얘기하는 거고요. 빙점이라는 건 어는 점, 비등점은 물이 끓어오르는 점을 얘기합니다. 자, 그럼 이 물이 어는 점을 0도씨로 했을 때, 그리고 물이 끓는 점을 100도씨로 했을 때 이렇게 눈금이 있겠죠. 그 사이를 100등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한 눈금을 1도씨, 그 다음에 2도씨, 이런 식으로 한 눈금을 1도씨로 정한 온도를 섭씨 온도라고 합니다. 자, 다음 2번에 보면 자, 화씨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화씨를 보시면 표준 대기압하에서 물의 빙점을 32화씨, 비등점을 212화씨로 하여 그 사이를 100등분하여 한 눈금을 1화씨로 한 온도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섭씨랑 비슷합니다. 물이 어는 온도점을 32화씨로 하고 물이 끓는 점을 212화씨로 했을 때 그 사이를 180등분을 하고요. 한 눈금을 1화씨로 본 온도를 화씨 온도라고 합니다. 자, 단위는 이렇게 도에다가 F를 쓰고요. 자, 그 밑에 이제 섭씨와 화씨의 관계가 나오는데요. 자, 일단 지우고, 자, 계산식을 한번 보면 먼저 도씨를 구하기 위해서 화씨는 9분의 5 곱하기 화씨 마이너스 32. 자,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는데, 자, 먼저 화씨 값이 있으면 그 화씨 값에다가 32를 빼주시고 곱하기 9분의 5를 해주시면 도씨로 변환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화씨 같은 경우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화씨는 5분의 9 다음 곱하기 도씨 플러스 32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위에 도씨 계산식 같은 경우는 화씨와 마이너스 32에 이제 가로가 있는데, 자, 화씨 같은 경우는 여기에 가로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걸 계산하실 때는 이 부분을 먼저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 앞에 부분을 먼저 계산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5분의 9에다가 먼저 도씨를 곱해 주신 다음에 그 마지막 값에 플러스 32를 해 주셔야 화씨 값이 나옵니다. 자, 저희 사칙 연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가 있을 때 어떤 식의 순서가 있다 그러면 곱하기나 나누기를 먼저 해야 되고 그 후에 플러스나 마이너스를 계산해야 되죠. 자, 이 공식도 똑같습니다. 당연히. 그래서 많이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3번에 자, 절대 온도라는 게 나옵니다. 단위로는 K를 쓰고요. 이제 켈빈 온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일단 정의를 한번 읽어보면 이론적으로 물체가 도달할 수 있는 최저 온도이며 분자 운동이 0이 되는 온도를 0K로 기준한 온도, 켈빈 온도라고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절대 온도라는 건 말 그대로 써 있는 대로 이론상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온도, 그걸 0K로 기준한 온도고요. 이 0K에서는 모든 물체의 분자 운동이 0이 돼서 완전히 멈추는 그 시점을 0K로 한 온도입니다. 절대 온도라고 하고요. 자, 첫 강의 시간에 국제 단위 얘기를 할 때 온도를 단위로 K를 쓴다고 했어요. 그때 그 K가 이 절대 온도입니다.
자, 그리고 랭킨 온도라는 게 나오는데요. 랭킨 온도는 R을 씁니다. 자, R을 쓰고 쉽게 말해서 이 화씨에 대한 절대 온도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절대 온도 K는 섭씨 온도에 대한 절대 온도지만 랭킨 온도는 화씨에 대한 절대 온도로 보시면 되는데, 이 랭킨 온도라는 건 사실 저희가 그렇게 많이 안 씁니다. 자격증 문제에서도 거의 안 나오기 때문에 그냥 이런 온도가 있구나 정도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도씨를 절대 온도로 바꾸는 방법, 그리고 화씨를 랭킨 온도로 바꾸는 방법이 있는데요. 자, 먼저 도씨 같은 경우는 도씨 플러스 273.16을 해주시면 도씨가 K 값으로 변합니다. 자, 그리고 화씨 같은 경우는 플러스 460을 해주시면 랭킨 온도로 변환이 됩니다. 자, 어렵진 않죠. 자, 여기에서 일단 화씨와 랭킨 온도 관계식은 삭제하겠습니다. 문제에서 거의 나오지도 않고요. 저희가 굳이 알 필요가 없는 내용입니다. 중요한 건 요건데요. 자, 저희가 도씨를 K로 바꿀 때는 도씨에다가 273.16을 더한다고 되어 있는데 보통 소수점을 제외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자, 도씨 플러스 273이 절대 온도다. 일단 요건 무조건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자, 요것도 별 5개짜리 지식입니다. 꼭 외워 주셔야 되고요. 자, 문제를 풀다 보면 기본적으로 절대 온도 단위로 계산을 해야 되는데 문제에는 도씨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경우에는 이 도씨에다가 꼭 273을 더하셔가지고 절대 온도로 변환을 해서 계산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 온도에 관련된 이제 다른 단어들을 좀 보면, 자, 위에 4개의 온도랑은 좀 성격이 다른 온도입니다. 자, 5번에 이제 건구 온도가 나오고요. 자, 6번에 습구 온도가 나오죠. 자, 7번에 노점 온도가 나오는데, 자, 이 3가지 같은 경우는 공기조화 시간에 따로 배울 거예요. 그런데 일단 온도랑 관련이 있고 온도에 관련된 단어기도 하고, 자, 기초 연력학 중에서 정말 기본적으로 알고 가면 좋은 정보이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자, 건구 온도라는 건 dB라고 표시도 하고요. 정의를 보면 일반적인 온도계로 그냥 측정한 공기의 온도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온도계를 보는 온도 자체가 건구 온도라고 보면 되고요. 자, 습도 같은 경우는 WB가 되겠죠. 자, 습구 온도는 온도계의 감온부를 젖은 천으로 감싸고 측정한 온도라고 해요. 자, 일반적으로 이렇게 온도계가 있으면요, 수조를 놓고요, 여기를 젖은 천으로 감쌉니다. 그리고 젖은 천을 물에 닿게 해서 모세관 현상에 의해서 이 천이 물을 빨아들입니다. 그러면 이 천이 계속 젖은 상태를 유지하겠죠. 이 상태에서 온도를 체크한 게 이제 습구 온도가 됩니다. 자, 습구 온도가 왜 필요한지 이런 건 나중에 공기조화 시간에 다시 한번 하기로 하고요. 지금은 이렇게 기본적인 사항만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노점 온도 같은 경우는 DT라고 이제 표시를 하기도 하고요. 정의를 한번 보면 공기 중에 수증기가 포화하여 이슬이 맺힐 때의 온도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벽이 있을 때, 자, 유리벽이라고 해봅시다. 자, 한쪽은 온도가 30도씨예요. 한쪽은 마이너스 18도입니다. 자, 이렇게 온도차가 발생하면 이 더운 곳에서 봤을 때 이 표면에 물이 맺히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뜨거운 공기가 여기 차가운 냉기를 받아가지고 이 벽에 들러붙어서 이슬이 되는 거죠. 자, 이 공기가 벽에 붙어서 이슬이 맺힐 때의 온도, 그런 게 바로 이제 노점 온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기 중에 수증기가 사람 눈에 이제 보일 수 있도록 이슬이 돼서 맺히는 온도, 그 온도를 노점 온도라고 하는데, 이것도 공기조화 시간에 더 자세하게 다루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온도와 관련된 단어 중에 한 요 정도 단어가 있다, 한 그 정도만 알고 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3번 보시면 열량과 비열이 나옵니다. 자, 이제 기초 연력학에서도 많이 중요한 사항인데, 자, 일단 1번. 열량이라는 건 열의 많고 적음을 나타내는 양. 예, 간단하게 정의를 내리면 이렇습니다. 말 그대로 열의 양입니다. 뭐 따로 이렇게 어려운 설명은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요 정도 정의면 충분하고요. 자, 그래서 1칼로리라는 단어는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과자나 어떤 음식 같은 거 뒤에 이렇게 보면 이 음식은 몇 킬로칼로리다 이런 식으로 표시가 돼 있죠. 자, 그런 열량을 말하는데, 자, 1칼로리에 대한 정의를 한번 알아보면요. 자, 표준 대기압 하에서 순수한 물 1g을 14.5도씨에서 15.5도씨로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구의 어떤 대기압 상태에서 순수한 물 1g이 있는데 그 물의 온도가 14.5도예요. 근데 이 물의 온도를 15.5도, 그러니까 1도씨를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1칼로리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1BTU라는 단위가 나오는데요. 자, 이건 미국이나 영국에서 쓰는 단위고요. 자, 표준 대기압하에서 순수한 물 1LB 1LB라는 건 이제 파운드라고 읽고 이제 파운드라는 단위입니다. 그래서 1파운드를 1화씨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가져가야 될 건 1BTU보다는 1칼로리에 대한 정의를 정확히 알고 넘어가 주시는 게 좋습니다. 뭐 1BTU 같은 경우는 굳이 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많이 안 나와요. 그 다음에 그 밑에 1CHU가 나오는데, 자, 요건 이제 1파운드를 1도씨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위 자체는 아예 나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요것도 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20페이지 쪽 보시면 이제 2번에 열량의 단위 환산이 나오는데요. 일단 중요한 부분만 제가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1번에는 1kcal가 3.968 BTU다. 자, 제가 아까 분명히 BTU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는 했는데 왜 여기서는 이제 BTU까지 이제 외우라고 하냐 하시면, 자, 실무에서도 쓸모가 있어요. 자, 압축기를 만드는 우리나라 회사는 없어요. 다 외국에서 수입을 해오는데, 자, 미국에서도 이제 압축기를 만드는데 그런 데서 만들어 오는 압축기 같은 경우는 열량의 단위가 BTU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킬로칼로리로 이제 환산을 하려면 이런 관계를 알고 계셔야 좋아요. 그래서 일단 외워놔 주시면 좋고요. 1kcal가 4.186 줄이다. 이것도 필수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별 5개짜리예요. 자, 2번은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3번에서 이것도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에서 결국 1kcal는 3.968 BTU고 1kcal는 4.186 줄이다. 요거 꼭 외우시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3번에 비열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일단 정의를 한번 읽어보면 어떤 물질 1kg의 온도를 1도씨 올리거나 내리는데 필요한 열량을 그 물질의 비열이라고 하며 단위는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도씨 또는 BTU 퍼 파운드 화씨로 나타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BTU 단위는 그냥 제끼고요. 자, 이렇게 어떤 물질 1kg의 온도를 1도씨 올리거나 내리는 데 필요한 열량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 자, 단위를 한번 보시면 제가 단위는 하나의 이제 언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칼로리 퍼 킬로그램 도씨로 단위가 나와 있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물질의 비열이 5kcal 퍼 킬로그램 도씨라고 한다면, 자, 그 물질의 1kg을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은 5kcal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위는 정말 의사소통하는데 정말 필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 단위는 정말 꼭 마음대로 좀 갖고 놀 수 있으면 좋아요. 어떤 의미인지 그냥 보자마자 좀 파악이 되고 단위만 보고도 대충 이 수치가 어떤 걸 의미하겠다라는 거를 바로바로 파악할 수 있으면 문제를 푸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그 단위가 사실 기본적인 거고 정말 별거 아닌데 제가 정말 재차 강조하는 건 기본적이지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래요. 그래서 단위는 충분히 좀 갖고 놀 수 있도록 숙지를 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럼 비열 밑에 정합비열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자, 정합비열 정의를 한번 보면 기체를 압력이 일정한 상태에서 1도씨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압력을 일정하게 한 상태에서 어떤 물질의 온도를 1도씨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이래요. 그리고 정적 비열이 있는데요. 정적 비열 정의를 한번 보면 기체를 최적이 일정한 상태에서 1도씨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최적을 일정하게 유지를 한 상태에서 1도씨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이래요. 자, 일단 이렇게 정의를 알고 계시면 되고, 다음 그 밑에 3번을 보시면 비열비가 나오고요. 기호로는 K를 씁니다. 자, 비열비라는 거는 정합비열 나누기 정적비열로 구할 수가 있고요. 자, 일단 정합비열은 CP라고 표시를 합니다. 비열의 기호가 C고요. 정압, 압력이기 때문에 P를 붙입니다. 그리고 정적비열 같은 경우는 비열의 단위 C에다가 최적, V를 붙여주시면 정적비열의 기호가 되고요. 따라서 이렇게 CP 나누기 CV로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위에서 말하는 이 비열의 경우는 보통 정합비열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정합비열은 보통은 정적비열보다 큽니다. 자, 이 정합비열이 정적비열보다 크다는 소리는 결국 비열비 K 값은 1보다 크다는 뜻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비열비 같은 경우는 자, 비열비가 높으면 높을수록 압축 후에 토출되는 온도는 높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열비가 높으면 토출 온도가 높다. 이것도 제가 별 5개 지정하겠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비열비는 정합비열 나누기 정적비열이다. 정적비열분의 정합비열이다. 이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도 필수로 외워주셔야 되고요. 이 두 가지 필수로 가져가 주시고 이 비열에 대한 정의는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정말 상식처럼 알고 계셔야 자격증 공부를 하는데 아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그 밑에 보시면 물질의 비열값이 나오는데, 자, 이 물질의 비열값은 정합 비열을 말합니다. 물질의 비열값으로 단위는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도씨를 쓰고요. 자, 이 단어의 뜻은 어떤 물질 1kg을 1도씨 올리는데 몇 킬로칼로리가 필요한가 라는 이제 의미고요. 자, 물은 1. 그러니까 한마디로 물이 기준이 되겠죠. 물이 1이고 공기 같은 경우는 0.24, 얼음은 0.5, 그리고 수증기는 0.46인데요. 자, 수증기 같은 경우는 문제나 교재에 따라서 0.441로 표시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대부분 문제를 풀 때 이 비열값은 문제에 대부분 주어져요. 뭐 필수로 외워야 되긴 하지만 0.46으로 주어지면 0.46으로 계산하시면 되고요. 0.46이나 0.441이나 숫자 자체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뭘로 풀어도 아마 답은 근접하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크게 염려하실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자, 이 비열값은 필수로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네 번째 보면 현열, 간열이라고도 부르고요. 그리고 잡열이 나옵니다. 물질의 상태 변화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자, 1번 현열입니다. 자, 현열은 위에 보신 것처럼 간열이라고도 부르고요. 자, 정의를 읽어보면 물질의 상태는 변화 없이 온도 변화에만 사용되는 열이래요. 상태 변화는 없습니다. 자, 온도 변화에만 필요한 열인데, 자, 밑에 예제를 보시면 0도씨 얼음이 마이너스 10도씨 얼음으로 변할 때의 열, 그리고 10도씨의 물이 30도씨의 물로 변화할 때의 열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얼음에서 얼음으로, 물에서 물로 변하기 때문에 상태는 변하지가 않죠. 자, 그 상태 그대로 0도에서 마이너스 10도 또는 10도에서 30도로 온도만 변화합니다. 그걸 현열이라고 하고요. 정의를 봐도 아시겠지만 이 현열이라는 건 저희가 그냥 온도계로 잴 수 있는 그 평범한 온도예요. 자, 그 온도에 대한 이제 열량이고요. 자, 다음 21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현열식이 나옵니다. 자, 현열식. 현열은 QS로 표시를 하기도 하고요. 공식으로는 G, C, 델타 T 이렇게 쓰고요. G 같은 경우는 중량으로 단위는 킬로그램을 씁니다. C는 비열이고요. 단위는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도씨가 되겠고, 델타 T는 온도차고요. 단위로는 도씨를 씁니다. 자, 다음 밑에 잡열. 잡열은 이제 정의를 보면 물질이 온도 변화 없이 상태가 변화하는데 필요한 열로 돼 있죠. 그래서 예제를 보면 0도씨의 물이 0도씨의 얼음으로 변하거나 100도씨의 물이 100도씨의 수증기로 변할 때의 열인데요. 자, 보시면 물에서 얼음으로, 물에서 수증기로 상태는 변하는데 0도씨에서 0도씨, 100도씨에서 100도씨 이렇게 온도 변화는 없습니다. 자, 이 잡열은 저희가 현열처럼 측정이 불가능해요. 측정이 불가능하고 눈에 보이지도 않기 때문에 잡열은 숨은 열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잡열식을 알아보면 잡열 같은 경우는 QL로 표시를 하고요. 공식으로는 G, 그리고 소문자 R을 씁니다. 자, 이 G 같은 경우는 현열식과 똑같이 중량이고요. R은 잡열 값으로
단위로는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을 씁니다. 자, 도시가 없어요. 자, 상태 변화에만 필요한 열이기 때문에 도시는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물질의 이제 잡열 값이 나오는데요. 자, 0도씨의 얼음이 0도씨의 물로 변하는 융해 잡열은 또는 0도씨의 물이 0도씨의 얼음으로 변하는 응고 잡열은 79.68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이고요. 자, 이 79.68의 경우는 계산이 좀 용이하도록 80으로 표시를 하기도 합니다. 자, 기출문제를 풀어보시면 대부분 융해 잡열이나 응고 잡열 같은 경우는 80으로 많이 제시를 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80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다음 100도씨. 물이 100도씨 수증기로 변할 때 증발 잡열이 나옵니다. 또는 100도씨 수증기가 100도씨 물로 변하는 응축 잡열도 똑같이 539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이라는 값을 가져갑니다. 자, 이 값은 필수로 외워주시고요. 이 잡열식 요것도 필수로 외워주시고 현열식 요것도 필수로 외워주세요. 자, 현열. 자, 열이기 때문에 대문자 Q로 표시하기도 해요. 자, Q는 GC 델타 T 또는 Q는 GR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열에 대한 정의. 상태 변화는 없이 온도 변화에만 필요한 열. 잡열은 온도 변화 없이 상태가 변화하는 데 필요한 열. 이 정의도 외워주셔야 돼요. 문제에 많이 나옵니다. 특히 이 공식과 잡열 같은 경우는 필수로 외워주셔야 문제를 푸는데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꼭 외워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 밑에 그래프 같은 게 있어요. 자, 이렇게 그래프가 있고 자, Y축은 1 ATM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표준 대기압이죠. 자연 상태의 그 압력입니다. 그리고 X축은 I 엔탈피고요. 자, 엔탈피는 기호를 H로 쓰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왼쪽 맨 아래 점을 마이너스 273도로 얘를 둘고요. 자, 절대 온도에서 가장 낮은 온도입니다. 그리고 한 요 정도를 0도씨로 보고요. 한 요 정도를 100도씨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273도면 이제 얼음 상태일 거 아니에요. 그 얼음이 0도까지 상승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온도만 변화를 하기 때문에 이 값은 현열이 되고요. 자, 상태는 얼음이겠죠, 당연히. 자, 그리고 0도에서 자, 0도씨의 얼음이 0도씨의 물로 변하는 이 과정이 있습니다. 얼음이 물로 변하는 건 융해 잡열이겠죠. 자, 상태가 변합니다. 온도 변화 없이 상태만 변하는 잡열이고요. 당연히 이 잡열 값은 80kcal per kg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0도씨의 물이 100도씨의 물로 변하는 과정이 있겠죠. 당연히 현열이고요. 상태는 물일 겁니다. 그리고 100도씨의 물이 수증기로 변하는 이 과정이 또 있겠죠. 물이 수증기로 변하는 증발 잡열. 자, 이 값은 당연히 이제 539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이 되겠고요. 그 위로 올라가는 건 수증기 그리고 현열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얼음이 수증기까지 변하는 과정을 이렇게 그래프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이제 계단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거, 요건 그냥 보시기만 하셔도 됩니다. 자, 다음 22페이지를 보시면 3번 물질의 상태 변화가 나옵니다. 자, 물질은 세 가지로 존재할 수가 있는데 고체, 액체, 기체 이렇게 세 가지로 존재할 수가 있죠. 자, 처음에 고체, 그리고 액체, 그리고 기체. 자, 이 세 가지로 존재가 가능한데, 자, 각자 변할 때의 명칭이 따로 있습니다. 자, 일단 액체가 고체로 변할 때는 응고라고 합니다. 자, 응고라고 명칭을 하고요. 고체가 액체가 될 때는 자, 융해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액체가 기체가 될 때는 증발이라는 말을 쓰고요. 기체가 액체가 될 때는 응축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고체가 기체가 되거나 기체가 고체가 될 때는 똑같이 승화 라는 명칭을 사용합니다. 자, 요것도 필수로 외워주시면 좋습니다. 뭐 참고로 고체에서 기체로 변하는 건 뭐 드라이 아이스를 좀 예를 들 수가 있어요. 드라이 아이스를 그냥 딱 놓으면 온도가 오름에 따라서 물로 녹는 게 아니라 그냥 바로 기체로 승화해서 공기 중으로 날아갑니다. 그래서 승화작용에 좋은 예는 드라이 아이스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22페이지 연습 문제를 한번 풀어 볼 텐데요. 자, 첫 번째 물질의 온도 변화 없이 상태 변화에만 사용되는 열은 하고 문제가 나왔는데 뭐 요건 그냥 교재만 보셔도 아시겠죠? 답은 2번 잡열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문제를 보시면 자, 마이너스 10도씨의 얼음 10kg을 100도씨의 증기로 변화하는데 필요한 전열량은 하고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얼음의 비열도 주어졌고요. 융의 잡열, 그리고 물의 증발 잡열까지 다 주어졌습니다. 자, 그럼 필요한 공식은 현열식 GC 델타 T가 필요하고요. 다음 잡열식 G, R이 필요한데요. 마이너스 10도씨 얼음이 100도씨 증기로 변하니까 낮은 온도에서 지금 높은 온도로 변합니다. 자, 첫 번째 식으로 마이너스 10도의 얼음이 0도씨의 얼음이 돼야 되기 때문에 도씨의 얼음이 0도씨의 얼음이 돼야 되겠죠. 자, 그럼 G, 중량이 10kg입니다. 그래서 10 곱하기 자, 얼음의 비열 0.5로 주어졌죠. 곱하기 0.5 곱하기 자, 0 마이너스 10 0 빼기 마이너스 10을 하면 자, 답은 50이 나오죠. 50kcal 나올 거고요. 자, 두 번째 자, 0도씨 이제 얼음이 같은 0도씨에 물로 변하는 잡열이 필요하네요. 자, 잡열식 G 중량은 10이고 곱하기 잡열 자, 융의 잡열 80을 줬습니다. 80 그냥 곱해 주시면 800kcal 나오고요. 자, 세 번째 0도씨의 물이 100도씨의 물로 변하는 현열값을 구해야 됩니다. 자, 중량은 10이고요. 자, 물의 비열 1 그리고 100도 마이너스 0 하면 1000이 나오겠네요. 자, 다음에 100도씨 물이 100도씨의 수증기로 변하는 잡열을 구해야 됩니다. 자, 중량 10에다가 곱하기 잡열만 곱하면 되죠. 물의 증발 잡열 539 하기 계산을 하면 5390이 나옵니다. 킬로칼로리.
자, 그래서 마지막에는 결국 50 플러스 800 플러스 1000 플러스 5390을 하면 자, 전열량은 7240 kcal.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23페이지 첫 번째 문제 보시면 하루에 10톤의 얼음을 만드는 제빙 장치의 냉동 부하는 했습니다. 자, 물의 온도는 20도, 생산되는 얼음의 온도는 마이너스 5도이며 자, 이때 제빙 장치의 효율은 0.8이다 라고 제시를 해줬습니다. 자, 그럼 또 나옵니다. 현열식 G, C, 델타 T, 잠열식 G, R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건 20도씨의 물이 마이너스 5도의 얼음이 돼가는 과정이죠.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로 갑니다. 자, 그래서 계산도 자, 물 20도씨의 물이 0도씨의 물이 되는 현열값을 구해야겠네요. 자, 그럼 10톤이라고 했으니까 10 곱하기 자, 여기 책에는 103이라고 되어 있는데 103이 아니라 10의 3승으로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타고요. 자, 결국엔 10 곱하기 10의 3승은 만이 됩니다. 그리고 곱하기 물의 비열 1 곱해 주시고 20 빼기 0 20-0 해주시면 20만이 나옵니다. 20만 kcal. 자, 첫 번째 현열값 구했고요. 자, 두 번째. 자, 0도씨의 물이 0도씨의 얼음으로 변하는 잠열값을 구해야겠네요. 자, 그럼 똑같이 10 곱하기 10의 3승 곱하기 잠열값. 물이 얼음으로 변할 때 자, 여기에서는 응고 잠열 같은 경우는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 편의상 80으로 계산을 하겠습니다. 자, 하게 되면 80만 kcal가 나오고요. 자, 요거는 이제 79.68로 계산하셔도 돼요. 자, 3번. 0도씨의 얼음이 마이너스 5도씨의 얼음으로 변하는 현열값을 구해야겠네요. 자, 역시 G. 중량은 10 곱하기 10의 3승 곱하기 얼음의 비열 0.5 곱하기 0에서 마이너스 5를 빼야겠죠. 0 빼기 마이너스 5도. 자, 하면 25,000 kcal라는 열량이 나옵니다. 자, 그럼 여기서 20만 플러스 80만 플러스 25,000. 자, 이게 전열값이죠. 이게 전열값인데 자, 문제에서 주어진 건 하루에 10톤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기를 보시면 kcal per hour로 돼 있죠. 시간 단위입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하루에 10톤의 얼음을 만드는 제빙장치의 냉동부하기 때문에 이 더한 값에다가 하루가 24시간이기 때문에 24를 나눠 주셔야 돼요. 그래야 시간으로 변환이 됩니다. 단위가. 자, 이대로 더해버리면 단위가 kcal per day 하루치로 변해버리는 거고요. 24를 나눠 주셔야 뒤에 단위가 h로 시간으로 변하게 됩니다. 따라서 24를 나눠 주셔야 되고요. 자, 여기다가 곱하기 제빙장치의 효율이 0.8이라고 했으니까 0.8을 곱해 주셔야 돼요. 자, 그렇게 하면 답이 약 53,385 kcal per hour가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3번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 어떤 냉동기로 1시간당 얼음 1톤을 제조하는데 37kW의 동력을 필요로 한다. 이때 사용하는 물의 온도는 10도씨이며
얼음은 마이너스 10도씨였다. 이 냉동기의 성적 개수는 했습니다. 자, 일단 성적 개수 구하는 공식은 아직 배우지 않았죠. 근데 여기서도 현열식과 잡열식이 나오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현열과 잡열을 구하는데 응용이 된다는 걸 제가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문제를 넣었고요. 자, 일단 현열식과 잡열식은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GC 델타 T와 G, R. 자, 그러면 처음에 얼음을 제조하는 거기 때문에 물 10도에서 얼음 마이너스 10도로 가는 거네요. 자, 따라서 첫 번째로 10도씨의 물에서 0도씨의 물로 먼저 가야 됩니다. 현열식. 자, 무게가 1시간당 1톤이래요. 그러면 1톤은 1000kg이죠. 1000kg 곱하기 물의 비열 1. 1이 아니네요. 자, 여기에서 하나 또 보시면 자, 문제에서 융의 열은 335kJ/kg이고 물의 비열은 4.19kJ/kg 얼음의 비열은 2.09kJ/kg라고 주어졌습니다. 자, 이거는 킬로칼로리 단위가 아니라 킬로줄 단위예요. 그래서 킬로줄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물의 비열은 4.19. 제가 단위를 했을 때 1kcal가 4.186 줄이라고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강의 시간에. 자, 원래 물의 비열은 1kcal인데 줄로 바뀌면서 4.186 여기서 반올림을 하면서 4.19가 된 거예요. 자, 곱하기 10-0 계산을 하면 41,900 kJ이 나왔고요. 자, 2번 0도씨의 물이 0도씨의 얼음으로 변합니다. 자, 무게는 역시 1000kg이고요. 자, 물에서 얼음으로 변하는 응고잡열. 자, 응고잡열이라고는 안 나왔는데 응고잡열과 융의 열은 똑같죠. 그래서 335 kJ를 적어주시면 되고요. 계산을 하면 335,000 kJ이 나오네요. 자, 이것도 원래 80인데 곱하기 4.186을 해주시면 이제 335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 0도씨의 얼음에서 마이너스 10도씨의 얼음으로 변하네요. 중량은 1000kcal, 얼음의 비열 2.09 곱하기 0-10 계산해 주면 29,000 kJ이 나오네요. 자, 여기서 전열은 결국 냉동 능력을 뜻하는데 대문자 Q2로 냉동 능력을 말합니다. 자, Q2가 냉동 능력의 기호고요. 자, 냉동 능력은 41,900 플러스 335,000 플러스 29,000 하면 397,800 kJ이라는 냉동 능력이 나오고요. 자, 이제 COP 라는 건 성적 개수를 말하고 이건 뒤에 또 다시 배울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냥 보세요. 자, COP를 구하는 공식은 일량분의
냉동 능력입니다. 따라서 냉동 능력은 나왔죠. 397,800 나왔고, 이제 일량을 구해야 되는데, 자, 문제에서 보시면 37kW라고 나왔습니다. 자, AW는 37kW인데요. 자, 문제는 얘 단위, 냉동 능력의 단위는 킬로줄이라는 거예요. 자, COP는 단위가 없는 값입니다. 단위가 없기 때문에 단위끼리 계산을 하더라도 밑에 킬로줄이 와줘야 서로 단위가 상쇄되면서 단위가 없는 값이 만들어져요. 근데 킬로와트가 와버리면 단위가 꼬여버리죠. 자, 킬로줄 퍼 킬로와트라는 아마 단위가 없을 거예요. 자, 이런 단위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자, 어떻게 킬로줄로 만드냐? 자, 이거는 제가 외우라고 했던 단위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자, 1와트가 1줄 퍼 세크, 초입니다. 초. 세크고요. 자, 따라서 밑에다가 37 곱하기 얘를 이제 시간으로 바꿔주시면, 자, 왜냐면 문제에서 어떤 냉동기로 1시간당이라고 주어졌잖아요. 그래서 얘도 시간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근데 1와트는 1줄 퍼 세크고 결국 1kW라는 건 1kJ 퍼 세크가 되는 거기 때문에 kJ per hour로 바꾸기 위해서는 곱하기 3600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초를 분으로 바꾸려면 60을 곱해주시면 되죠. 그리고 그럼 이제 분이 되는 거고요. 자, 분에서 시간으로 바꾸려면 또 곱하기 60을 해주시면 됩니다. 60 곱하기 60은 3600. 그래서 초를 시간으로 바꾸려면 곱하기 3600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37kW 곱하기 3600을 해주시면 킬로줄 per hour라는, 얘도 뒤에 빠졌지만 사실 per hour가 되겠죠. 시간당이니까. 서로 단위를 상쇄하면 이제 COP가 완성이 됩니다. 성적 개수가 나오는 거고요. 계산을 하면 2.98이 나오기 때문에 약 3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 나오고요. 자, 마지막 문제. 유량 10리터 퍼 민 물을 15도씨에서 10도씨로 냉각하는 수 냉각기가 있다. 자, 이 냉동 장치의 냉동 효과가 125kJ per kg일 경우에 냉매 순환량은 얼마인가? 단 물의 비열은 4.18kJ per kg K다. 자, 일단 구하려는 건 냉매 순환량이에요. 자, 이것도 제가 알려드린 적은 없습니다. 교재에서도 아직 안 나왔고요. 근데 현열식이 나왔기 때문에 다른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제 이 공식이 또 응용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도 여기다 넣었고요. 자, 냉매 순환량 같은 경우는, 자, 냉동 능력 대문자 Q2가 되겠고요. 나누기 냉동 효과, 그건 소문자 Q2가 되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킬로칼로리 단위로 보면은 냉동 능력은 킬로칼로리 해서 어떤 냉동기의 전체 냉동 능력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 냉동 효과는 똑같이 킬로칼로리긴 한데 퍼 킬로그램이 붙습니다. 따라서 냉매 1kg이 몇 킬로칼로리의 열량을 흡수할 수 있냐, 뭐 이런 단어인데, 이것도 냉동 공학 쪽에서 나올 거예요. 그래서 후에 또 배우기 때문에 그냥 들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따라서 일단 냉매의 순환량은 냉동 능력 나누기 냉동 효과로 구할 수가 있고요. 자, 근데 문제에서 냉동 효과는 125kJ per
킬로그램으로 이미 주어졌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냉동 능력만 구하면 이제 냉매 순환량을 구할 수가 있겠죠. 자, 이제 잡열은 없고 현열식에서 보시면 GC 델타 T가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어떤 킬로그램 중량을 준 게 아니라 유량 100리터 퍼 민을 주어졌어요. 자, 그럼 여기서 제가 또 알려드릴게. 물 1리터는 1kg입니다. 네, 리터가 킬로그램이에요. 자, 그럼 이제 문제가 풀릴 것 같죠? 자, 결국 GC 델타 T에서 G는 100kg이 될 것이고 곱하기 자, 물의 비율은 4.18로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곱하기 15도에서 10도로 온도차가 발생이 됐고요. 자, 4.18kJ per kg 얘는 도씨. 자, 이렇게 계산을 하면 냉동 능력이 안 나옵니다. 자, 왜 안 나오냐? 자, 여기에서 유량이 100리터 per min이라고 했습니다. 자, min이라는 건 자, 아시겠지만 분이에요, 분. 근데 저희는 hour로 계산을 해야 됩니다. 시간. 따라서 여기다 곱하기 60을 해주시면 125,400이라는 이제 열량이 나오고요. 그래서 냉동 능력은 이렇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결국 이제 이 값을 위에다가 대입만 해주시면 자, 얘 없어지고 자, 분모에 있는 또 분모 같은 경우는 이제 위로 갑니다. 단위가 자, 분자에 있는 분모는 밑으로 갑니다. 따라서 계산을 해보시면 1003.2 그래서 kg per hour라는 답이 나오고요. 그래서 답은 2번 약 1000 kg per hour라는 답이 나옵니다. 자,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